2022년 호랑이해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산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산업구조 개편이 과시화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강윤준 군산시장으로부터 올해 시정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민선 7기가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예. 참 의미가 각별한 해일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장 강윤준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건설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상황은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가지고 우리의 일상까지 빼앗기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산시의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올 2022년부터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정말로 우리 군산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발전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성원 앞으로도 함께 계속 보내주시면 반드시 우리 군산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 시장께서 이제 민선 7기 3년 반전이죠.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군산 조선소 폐쇄 그리고 자동차의 철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기업의 어떤 그 철수 방침에 따라서 군산 산업 자체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같으면은 이제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준공을 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이 부분이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정도나 이 진전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 장기간에 걸치는 과제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다음 GM자동차 두 거대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반쪽 나다시피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을 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과제였고요. 이런 과제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 맞는 장점,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알맞은 산업구조로 개편을 해야만이 이게 사실 또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만금에 있는 유유부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미래차인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만이 우리 군산이 앞으로 먼 미래에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지정을 해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실은 기후위기, 우리 코로나 위기 전에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시대를 우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여기에 대비를 못한다면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침 가장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이점이 많은 곳이 우리 군산 새만금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민선 7기 공약으로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 시기가 우리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로 앞당겨져서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서로들 앞다퉈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진출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군산시가 이걸 선점을 해서 우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국가기관에서 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랄지 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랄지 뭐 수상태양광 실증연구단지랄지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이 한 5개의 기관이 우리 군산에 들어옵니다. 네. 약 한 2천억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어떻게 보면 메카로서 우리 군산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아리백 3단, 그린 3단도 또 112만 평이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우리 군산 새만금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걸 잘 키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지원과 협력해서 정말 우리 군산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인 재생에너지 알리백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주요한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군산 시민발전소 이거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임시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이제 본 가동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본 가동이 이제 뭐 바로 금년 초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시민 펀드 모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고 이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은 사실은 100메가와트의 발전 사업이거든요. 네. 규모가 작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에서 우리 군산시가 주도로 해야 될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풍력까지 합치면은 약 3기가가 넘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중국은 100메가에 약 30배에 해당되는 전기를 우리 시가 공공주도로 이걸 발전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작습니다.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펀드로 모집을 하는데 네. 일정 부분 발전소 주변 분들한테 먼저 배정해야 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빼놓고 한 8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펀드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펀드 모집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어요. 네. 이게 펀드를 모집을 하려다 보니까 군산 시민들만으로도 현행 법으로 시민들만이 펀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에. 법률상. 그래서 이걸 금감원하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발전소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한 발전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한 3달 걸렸어요. 원래 네. 작년에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법률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가 의도하는 바가 이게 무슨 뭐 영리사업이 아니고 그런 영리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제 좀 풀어졌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시민 펀드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이것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기가와트 중에 지금 100메가와트 네. 정도 처음 시작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관심 또 불러 일으켜야 되고 예. 또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을 위해서는 수익이 얼마 정도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펀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7%의 수익률을 보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물론 펀드 1인당 금액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뭐 7%라고 해봤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분을 지금보다 한 30배 정도 저희들이 더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당히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왜 이건 주민 펀드로 해서 수익률을 지켜주는 것이 가능하냐면은 다른 것하고 달리 우리 전기는 장기 계약을 합니다. 네. 그때그때 가격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건 발전소는 20년간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은 20년간은 그 전기 요금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펀드를 참여하신 주민들한테 그 7%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7%로 정했습니다. 네. 이제 7%가 이제 적다. 혹자는 또 많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시민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펀드 투자 금액이 소액일 때는 작지만은 이게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7%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익률은 좋은데 1인당 투자 한도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우리 군산의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이 완료될 때 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기후 변화 위기 시대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알리 100단지랄지 그린 산단 지정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세계적 추세다라고 해서 알리100 산단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단 지정 이것이 앞으로는 새만금의 어떤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 그 연구 뭐 실증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들도 네. 발달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신국제 질서는 알리백이 참여를 안 하면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이어야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 당연하죠. 벌써 이런 거죠. 세계 유수 기업이 벌써 한 300~400개 기업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수 기업들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아주 뭐 BMW나 뭐 테슬라나 이런 데도 벌써 알리백 그 기업으로 가입을 선언을 해가지고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제 네. 알리백 인증이 없는 제품은 납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 같이 이 수출 의존이 높은 나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군산시가 추진했던 것이 처음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최소한 알리백 산업단지를 만들어줘야만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직접적인 분야의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알리백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기술력이 뛰어난 이런 기업들이 일주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를 지금 만들어 놔서 2024년까지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기술력 있고 알리백 인증이 필요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갈 곳이 우리 군산 새만금 지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미리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에 대해서 네.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업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부터 직접 전기를 끌어다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돼야 되는데 1차로 그 제도적인 정비는 됐습니다. 네. 그런 법들이 이제 정비를 해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낙후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꼭 해야 되는 알리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산의 알리백 산업단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저는 우리가 그 미국 우리 새로운 산업이라는 무슨 밸리 찾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군산을 그래서 알리백 밸리라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알리백 밸리로 성장을 해서 아마 대한민국을 앞으로 세계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주요한 하나의 이 거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2024년에 이제 이 알리백 단지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알리백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치 활동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계약 MOU 체결한 데도 있습니다. 벌써 있습니까? 예, 네. 그러면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아마 두산 피어셀도 글로 들은 걸로 지금 두산 알고 피어셀이요? 예, 예. 저번에 저기 착공식을 한 네. 아니, 그 MOU를 MOU 체결했죠. 체결한. 예. 네. 아마 그런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실 우리 일본하고 무역 그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전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두산 피어셀도 이런 연료전지의 주요 그 하나의 그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아마 저희들은 많이 들을 걸로 보고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네.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금방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SK 데이터 센터가 이제 유치가 됐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창업 클러스터 뭐 신청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새만금개발청에 창업 클러스터 건축 허가가 들어왔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5년까지 일단은 SK도 알리백 선언을 한 기업이고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관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많이 유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도 절대적으로 이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2025년까지 한 8개 동을 짓고요. 네. 그다음 2029년까지 한 16개 동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금 아마 곧 올해부터 공사가 SK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전에 전라북도에서 삼성 뭐 오래전에 그 새만금에 삼성이 네. 들은다고 해서 공수표 되고 끝나고 혹시 이런 거 아니냐 했는데 SK는 그런 건 없고요. 그 SK 협약식을 할 때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SK 어떤 뭐 계열사 CEO가 온 게 아니라 SK 그룹 총수가 최태원 회장이 와서 협약서를 맺을 정도로 SK는 의지가 확실하고요. 또 그 표시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창업센터는 올해 착공 들어가고요. 연료전지 발전소도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SK에서. 네,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군산의 그 산업구조 개편의 한 가닥이 바로 이제 전기차 클러스터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 해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모습은 갖추고 생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뭐 첫 번째 생산품이 다니고 벤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맛을 보여줬으니까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겠죠. 예, 사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는 저희들이 애초에 예상할 때는 2035년 정도가 돼야만 세계에서 이 전기차나 수소차가 특히 전기차가 대중을 이룰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탄소 중립, 기후 위기가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 네. 어떻게 보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더욱더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특히 가장 큰 규모인 명신이 중국의 그 바이툰을 생산을 하기로 한 것이 중국 바이툰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원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1월이나 2월 정도에 지금 명신이 미국 그 자동차, 전기자동차 회사하고 뭐 계약 체결이 된다는 지금 소식은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국내에서만도 전기차 시장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군산형 일자리로서 군산을 전기차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사업들 여기에 연관되어서 뭐 강소연구개발 특구랄지 그다음 말하자면 자동차 부품 연구 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군산이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인 전기차 시장에서 군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밑에 준비는 이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이렇게 날로 2배, 3배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명신이 지금 조금 터덕거리고 있지만 함께 저는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에디슨 모터스는 1차 공장을 준공해서 지금 중형버스랑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대창 모터스는 지금 올해 5월 말 지금 공장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창 모터스는 규모는 좀 작죠. 명신이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명신이 하루빨리 원래 계획대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지원하고 협력해서 아마 올 명신 회사 측의 얘기대로 하면은 올 초에 아마 여러 가지 명신의 그 계획 이런 것들, 계약 맺은 거 이런 것들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령 이것이 좀 늦어지더라도 저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산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지 분명히 우리 군산이 상당 부분 전기차 부분에서 활발히 산업들이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신이랄지 다른 기업들이 조금 시간은 늦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용 효과랄지 경제 효과랄지 이런 것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좀 예.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명신이 원래 계획보다 사실 상생형 일자리 지정이 지금 작년도 네.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좀 안 됐는데 벌써 급나와라 똑딱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명신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잘 되려고 명신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나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 이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에디슨 모터스는 거의 목표 헌대로 거의 지금 다 됐고요.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옆에 부지를 해서 제2 공장을 또 계획이 없던 제2 공장을 군산을 완전히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또 제2 지금 네.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그래도 기존에 이 전기 버스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주량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표시를 작년에 저희들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는 이 상태로 가면은 상당 부분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증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명신은 이제 아직은 이제 계약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됐지만은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너무나 폭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를 공급을 사실은 좀 딸린 편이거든요. 네. 특히 국내에서나 해외 수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에디슨 모터스 말씀을 하셨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뭐 쌍용 자동차 인수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됐다가 또 중지됐다가 이런 상황인데 이 군산역 일자리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향이 없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은 뭐 하면은 더욱 더 시너지 효과는 날 거라고 보고요. 네, 쌍용에 오히려 장점이 있다. 예. 네. 또 쌍용을 인수를 않더라도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에디슨 모터스는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 모터스는 충분히 원래 목표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에디슨 모터스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군사적 일자리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골목상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은 강인준 시장님의 어떤 브랜드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어떤 그 배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내 시군에서도 이것을 뭐 따라하지 않는 시군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군산사랑 상품권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올해 얼마나 발행할 계획입니까? 올해 한 2,800, 한 3천억 가까이 1차로 하고 있고요. 네. 여긴 정부 예산이 축소가 돼가지고 발행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저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건 다시 증액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작년 수준의 발행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천억 가까이는 발행을 해야 되겠다. 네. 5천억 가까이는 할 수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시고 계속 뭐 인센티브 이것은 뭐 계속 예, 올해도 10%로 10% 하고 정도? 있고요. 이제 구매 한도를 우선 1차적으로 정부에서 그 배정한 예산이 그 2,800억, 3천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나 지폐 발행을 줄이니까 네. 지폐 발행을 10만 원까지만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지폐로 하다 보니까 불편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가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런 곳에서 편리하게 쓰시고 싶고 또 지폐로 발행을 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네. 한 전체 발행 비용하고 그 금융기관에서 관리해주는 비용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천억을 발행을 하면은 그 발행 비용하고 관리 비용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국비 부담이 10% 할인율에 4%를 부담을 하고 6%를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년처럼 5천억을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 6%가 되면은 우리 군산시가 부담하는 돈이 300억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발행 비용 관리비가 한 2%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100억 정도 된다면 두 개 합쳐가지고 400억이 소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카드나 모바일로 하게 되면은 발행 비용이 1%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반절 이하로 떨어질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돈을 전략을 해서 발행을 늘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지. 이 발행 비용과 그다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할인율에 대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그걸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많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를 해주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거기에 10만 원, 20%는
집회로 발행을 했다는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뭐 현대 생활의 어떤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참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응할 부분은 적응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가운데 이제 공공 배달 앱 예. 이게 또 배달의 명수 상당히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배달의 명수가 이제 런칭한 지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공공 배달앱이 단순한 어떤 그 배달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종합 쇼핑몰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재탄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것을 공공 배달앱이 이 기능을 하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이걸 계획을 할 때는 군산에 종합 쇼핑 플랫폼을 한번 만들자. 왜냐하면은 전에는 사실 대형 마트들이 군산의 지역의 상권을 거의 다 흡수를 해가지고 네. 1차적으로 지역 상권들이 상당 부분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뭐 슈퍼마켓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러는 가운데서 또 요즘에는 또 이 소비 트렌드가 인터넷 쇼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상권이 전통적으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대로 하면 상업이거든요. 네. 여기에 사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약 3만에서 4만 명이 사실 지역 상권, 골목 상권에 경영을 하시거나 거기에 뭐 식당이니 뭐니 학원이니 뭐니 다 이렇게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음식 배달이라도 하게 해서 지역에 그런 음식점들이라도 좀 지켜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 종합 쇼핑, 군산의 종합 쇼핑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2기 확장을 해서 일정 부분 로컬 푸드나 지역의 슈퍼마켓도 여기에 함께 해서 네. 우리 배달의 명수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이런 상권에서도 우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인터넷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지역 상권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공동 구매를 해서 일단 그 가격을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그 배달, 그 라이더 이 문제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배달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다음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실 가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배달료에 대해서 부담이 없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배달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해야만이 이게 우리 군산 종합 쇼핑 플랫폼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이런 것을 다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물류센터랄지 그럼 라이더 배달 문제, 라이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까지 해야만 이게 종합 쇼핑 플랫폼으로 탄생을 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진화를 시켜나가고요. 대통령 후보이신 우리 이재명 그때 당시 경기도 지사님이 우리 군산에 배달의 명수를 한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자치단체들이 시행을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방분권이 되면 될수록 지역에서 자리 버는 비중을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넓히는 것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사실 협조를 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데
우리 군산에서는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이랄지 배달의 명소랄지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참여도가 좋아가지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항상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산에서 생산되는 어떤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 공공 배달의 명소의 어플만 예. 찾아 들어가면 예. 거기서 구입을 할 예, 수가 예. 있다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저기 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예. 이제 배달의 명수가 또 예. 배달까지 해주고 그러면요. 뭐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네. 이제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수산 분야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군산이 수산이 발달했는데 그 동안을 보면은 왠지 좀 위축되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수산 분야가 참 여러 가지로 군산의 어떤 명품 수산물로서 이제 거듭나야 될 텐데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됩니까? 예, 사실은 우리 새만금 지역이 사실 군산의 뭐 양식으로 인해서 가장 군산의 큰 수산업의 어떻게 보면 수입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그 터전을 잃어버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세계 막 특히 중국을 위시로 한 각 나라들이 바다에 있는 생선들을 너무나 싹쓸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 어족 자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고부가 가치의 어떤 가공 이제 수산 식품을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양식을 해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해삼 뭐 여러 가지 뭐 저번에 가리비 양식도 비안도 앞에서 실험을 해봤고요. 지금 해삼은 상당량이 지금 군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사실은 가공을 거의 않고 그렇죠. 그냥 팔았거든요. 네. 근데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수산업도 이제 우리 농업이나 이런 것처럼 스마트 수산 양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예를 들어 김 공장이 지금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는데 이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몇 단계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공장에서 김을 양식을 하게 되면 실제 바다에서는 한 10,000평의 양식장에서 나오는 그 김이 나올 수 있도록 스마트 네. 수산 공장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변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먼저 좀 선점을 하자 해서 우리 새만금 저쪽 비용도 앞에 있는 스마트 수산물 가공 단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연구나 지원 시설이 들어가고 또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수산물을 가공을 해서 고부가 가치 생산물을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 그 해망동에 있는 수산물 시장이 너무나 낙후되고 그래서 여기를 해양수산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유판 그리고 뭐 가공 네. 그리고 판매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 정도 되면 그게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옛날 뭐 지금까지는 그 외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군산에 가서 뭐 회를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참 안내하기가 예. 참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 한 하반기쯤이면 예. 수산 그 복합 공간으로 가라. 예, 예.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쪽에 보면은 유판장도 있고, 그다음 가공 공장도 있고, 또 건어물 판매장도 있고, 또 활어를 드시는 회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시면은 우리 서해안에서 우리 군산 앞에서 나는 좋은 이 수산물들을 다 보시고 또 사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맛보고 가실 수도 있고 다 이렇게 거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올해 상당히 그 중점을 두는 좀 특색이 있는 정책이랄까요. 이게 지금
시민에 대한 학습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그 평생 학습은 물론이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어떤 교육 지원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지금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군산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 특히 외주로 가시는 분들한테 그 설문을 해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가 교육이었습니다. 네. 교육이 군산이 좀 낙후됐다 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교육을 일거에 말하자면은 뭐 다른 큰 도시처럼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가치관이 과연 교육의 어디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만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가치관의 정립부터가 사실은 좀 필요하더라고요. 단순히 좋은 대학 많이 넣는 것이 그게 군산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서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서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좀 참 군산이면은 참 이런 것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것까지가 교육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계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반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군산 시내 학원연합회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 부담을 하고 학원에서 40%를 부담을 하고 학생들이 10%를 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좀 모자란 부분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그걸 대폭 좀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 격차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싶거나 뒤떨어진 과목이 있으면은 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교육 격차 해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군산의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그리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그리고 교육복지에 관한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올해 시정 계획이 아주 다각적이고 참 역동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정을 이제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이 돼야 될 텐데요. 이런 시정 추진에 대한 다짐과 과거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사실 항상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희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희망은 힘이 무척 세다고 합니다. 사실 희망처럼 힘이 센 것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의 지금 당장의 희망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돼서 마스크 없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일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침체된 우리 군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군산이 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작년까지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올해부터 이걸 가꾸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 군산은 분명히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산 상생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또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 배달의 명수, 코로나 위기 극복 이런 부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군산 상고가 50년 전에 역전을 일궈내는 해입니다.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2022년이 우리 군산이 역전을 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50년 전 역전의 명수를 일궈냈던 우리 군산이 올해 22년에는 군산의 재도약을 이루내는 그런 역전의 명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연대와 협력을 한다면은 우리 군산은 역전의 명소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든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 올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과 올해 시장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산업구조 개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에서 가시화되는 역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비전과 군산형 일자리가 제자리를 찾아서 정상화 추진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신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